안녕하세요, 이마고입니다. 여기는 히로시마입니다. 내년 봄 완공을 목표로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히로시마 역입니다. 지금 촬영 위치가 히로시마 비크 카메라 앞인데요. 나올 때 여분의 배터리를 가져오는 것을 깜빡해버리는 바람에 급하게 구입하고 나올 때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겸해서 도토리현의 쿠라요시를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오카야마에서 요나고까지의 구간을 이번에 신차로 나온 273계 특급 야쿠모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도토리에서 간단하게 핫도그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먼저 오카야마로 향합니다. 본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 오카야마까지의 이동은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티켓은 좀 특별한 것을 가져왔는데요. 50% 할인이 되는 JR 니시니온 주주 우대권입니다. 참고로 서일본의 할인율이 50%, 동일본이 40%, 그리고 JR 도카이가 10% 할인율을 가지며 2장 사용 시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JR 큐슈는 1일 무제한 승차권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각사 관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가까이 묵혀놨던 우대권인데 유효기간이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산 배터리는 꽉 차 있지가 않아서 같이 가져온 카메라로 충전 중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동 내내 충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날씨는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은 쿠라요시에서 아직 덜 알려진 곳에 방문할 예정인데 날씨가 좀 아쉽네요. 그리고 야쿠모와 연관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지금 지붕의 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검정색의 기와가 아닌 젓갈색을 띠는 기와를 가진 지붕입니다. 세키슈 가와라라고 하는 기와인데요. 일본 3대 기와 중 하나에 속합니다. 산인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주 생산지가 시마네현입니다. 겨울철 눈 그리고 염해에 강하기 때문에 다설지인 동해 쪽 연안의 도시들이나 홋카이도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쪽은 아직 히로시마현의 동쪽인데요. 겨울 기온이 낮고 눈이 많은 지역이라 젓갈색의 기와가 예로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신칸센에서 내려서 제레선 쪽으로 향합니다. 주주 우대권을 사용합니다. 참고로 제가 주주는 아니고 여자친구가 주주예요.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는 좀 떨어져서 자꾸 판다는 걸 제가 서일본은 의리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립니다. 야쿠모 11호 이즈모 시행 열차고요. 저는 요나고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야쿠모 영상은 작년에 이미 한 번 올린 바가 있고 열차 설명을 꽤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생략되는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보시고 난 이후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호차 그린샤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맨 앞으로 왔는데 6량이 아닌 4량의 열차였네요. 기존 야쿠모는 6량이 많았지만 신형 야쿠모는 기본이 4량이며 성수기에는 두 열차를 붙여서 8량으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과거 386의 야쿠모와 다른 점 중에 하나라면 요새 나온 열차답게 LED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눈이 앞에 붙어버리면 곤란하겠죠. 따라서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열차의 색깔은 아까 보셨던 시네마현이 주 생산지인 세키슈 가와라는 기와가 유래가 됩니다. 이 밖에도 지금의 색의 모토가 된 3가지 이유가 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와의 색이 가장 그럴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린샤에 탑승을 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지정석을 타도 되었겠지만 오늘은 동행자가 있기도 하고 쿠라요시까지 총 탑승 시간이 4시간 정도입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약간 저항이 있는 탑승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를 달래기 위한 그린샤입니다. 원래는 이즈모시까지 해서 시마네현을 가려고 했었는데 시마네를 언급하니까 자동차로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서 이즈모시까지는 자동차가 오히려 더 빠르거든요. 이건 안되겠다 싶어서 슬그머니 쿠라요시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또 바로 충전입니다. 좌석은 그린샤답게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전면 테이블은 구형 야쿠모보다 좀 더 커진 것 같네요. 창틀은 이렇게 나무 필름인지 실제 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열차에서 실제 나무가 쓰였다면 진짜 통으로 나무를 쓰는 경우는 화재 위험 때문에 없을 겁니다. 보통 나무를 엄청 얇게 썰어서 좀 이상한데 그 썬 거를 금속 위에 씌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동일본의 열차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감 있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오카야마를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신형 야쿠모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희계단의 차이음이 나오네요. 작년에 찍은 야쿠모 영상에서 오피셜 희계단 디즘의 출신지가 시마네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차임으로 쓰이게 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앞에 보이는 신칸센의 고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카야마역을 조금 지나면 바로 지금 위로 지나가는 선로가 시코쿠 섬으로 가는 선로입니다. 그리고 고가 다리에 가려서 잘은 보이지는 않지만 JR 화물의 차량 기지가 있습니다. 산요 혼센은 도카이도 혼센과 함께 일본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간선이기 때문에 화물 열차가 꽤 많이 다니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상권 지역도 아니고 공장이나 주택가인데 러브 호텔들이 줄지어 있네요. 재미있는 곳입니다. 쿠라시키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산요 혼센을 달리게 되는데 여기는 거의 직선 코스예요. 현재 시속 11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273계가 지금 노선에서 달릴 수 있는 최고 영업속도는 시속 120km입니다. 카메라가 무거워서 그런가 꽤 흔들립니다만 적어도 구 야쿠모에 비해서는 갑자기 쏠린다거나 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난 영상에서 도시락이 갑자기 쏠리는 영상 잠시 보여드립니다. 열차가 지금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왔는데요. 쿠라시키역에 접근하기 전에 북쪽으로 분기하는 하쿠비센으로 빠져야 하기 때문에 산요온센에서 분기되어 입체 교차를 합니다. 아래 보이는 선로가 산요온센입니다. 이즈모시 방면만 이렇게 단선으로 빠져서 입체 교차를 하고 반대로 오카야마로 갈 때에는 입체 교차 없이 그대로 산요온센으로 오카야마로 가게 됩니다. 오카야마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쿠라시키역에 도착했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역에 오면 저렇게 홈의 높이가 변화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홈의 높이가 760mm에서 920mm 그리고 1100mm 순으로 변해왔습니다. 지금은 920mm와 1100mm만 쓰이고 있습니다. 쿠라시키역을 떠납니다. 산요와 산린 지방을 연결하는 하쿠비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쪽에는 쿠라시키와 미즈시마 지구로에 있는 미즈시마 이메철도의 승강장입니다. JR 화물하고 쿠라시키시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여객고 화물이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미즈시마에는 일본 내에서도 꽤 이름 있는 기업들의 철강, 화학 공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 내에 아예 화물 터미널이 들어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산요와 산인은 내륙의 추구구 산지를 기준으로 남쪽이 산요, 북쪽이 사인이 됩니다. 한자는 매산자 그리고 양과 음자입니다. 해가 남쪽에서 남중하기 때문에 산을 기준으로 태양이 비치는 남쪽을 양, 그리고 산지에 가리게 되는 북쪽을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하쿠비선에 접어들면서 크게 커브를 돌게 되는데요. 열차가 기울어진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쯤에서 위에 보이는 철교로부터 합류하는 이바라 철도와 만나게 됩니다. 다음 정차역인 소자역까지 병행하게 됩니다. 소자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바라 철도의 유메 야스라기 열차가 정차 중이네요. 큐슈의 주요 열차를 디자인한 미토오카시의 작품입니다. 참고로 미토오카시는 오카야마현 출신입니다. 이바라 철도는 소자역의 종점이라 선로가 여기에서 끊겨 있습니다. 이대로 하쿠비센은 옆에 보이는 타카하시강의 계곡을 따라 북진하게 됩니다. 또한 이곳의 특징인 석회암질의 절벽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쿠비센입니다.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여기서 잠깐 열차 소개를 하자면 작년에 업로드했던 구형 야쿠모는 시젠 호리코시키, 즉 자연진자 운동을 하는 틸팅 열차였다면 신형 야쿠모의 경우 세이교 호리코시키, 즉 열차가 기울어지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는 틸팅 열차입니다. 제어적 열차가 등장한 이유는 자연진자식의 경우 실제 커브를 도는 시점과 열차가 기울어지는 시점에 시간차가 발생하면서 승객의 멀미를 일으킨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타이밍에 열차를 기울이기 위해 열차가 차량의 기움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세이교 호리시키 열차입니다. 세이교가 제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기우는 타이밍하고 적당한 기울기만 잡아주고 그 이상의 기울기는 시젠 후리코시키와 같은 원리로 차량이 기울게 됩니다. 다만 정확한 타이밍, 즉 언제 열차가 커브에 접근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ATC와 같은 지상자와 신호를 교환하면서 중간중간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차의 차륜의 회전수에 따라서 운행거리를 측정해서 열차의 실시간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열차 내 컴퓨터에 신호교환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후에 커브가 있다고 미리 입력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계산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열차를 기울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차의 차륜은 환경에 따라 헛도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공전이라고 하죠. 특히 비가 내리는 날이나 나뭇잎 등이 선로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오르막일 때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퀴가 헛돈다는 말은 회전수로 측정한 이동거리와 실제 이동거리와의 오차를 방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야쿠모인 273계에는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자이로 센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열차에는 자이로 센서가 내장되어 있고 하쿠비센에서 계속 시험 운행을 하면서 얻어내는 위치에 따른 자이로 센서의 수치가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습니다. 즉 자이로 센서의 수치 변화와 컴퓨터상에 입력된 수치의 변화를 대조하는 작업을 통해 열차의 위치를 보다 더 정확하게 특정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273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열차는 비추 타카하시역에 정차합니다. 오카야마 쪽에 오면 비젠, 비추, 빙고라는 이름이 역 이름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메이지 시대까지 시행된 율령국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비추 타카하시역에서 얼마 안가 공장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쭉 찍다 보니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딱 높이가 열차 승강장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공장이다 보니 승강장보다는 하적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옛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곳에 화물열차가 들어왔던 것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트럭으로 많이 대체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화물열차를 운행했던 그 흔적이 은근히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커브에 따라 열차가 기우는 모습입니다. 물론 구형 야쿠모에 비해 많이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은근히 피곤한 노선입니다. 그림자답게 발 디딤판을 뒤로 돌려서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열차의 카펫과 같은 색과 무늬로 된 것은 신발을 신은 채 발을 올리는 곳이고요. 색이 다르다면 신발을 벗고 발을 올려다 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신형 야쿠모에도 구토용 봉지가 있을까 싶어서 나와봤는데 없네요. 보통차 지정석도 잠깐 찍어볼까 하다가 맨 앞에 주무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말았습니다. 아마 열차의 후리코시키 제어 장치의 컴퓨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모든 차량마다 이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차량 사이가 엄청나게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에 흔들림 보정이 되었는지 영상으로는 티가 잘 안 나네요. 273계의 특징이라면 그린샤가 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이 2인에서 4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세미 컴파트먼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인만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최소 2인 이상일 때 구매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제가 탔을 때는 다른 승객이 계셔서 제대로는 못 찍었고요. 사진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열차 내에서 단체로 와서 수다 떨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열차는 다음 정차역인 니미역에 정차합니다. 한국어로 하면 좀 위험한 역이라 정확히 디이미역입니다. 광고판에 A급 구르메 맛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르메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유명한 음식이 있나 보죠. 내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니미역을 출발해서 좀 더 가다 보면은 비추 코우지리역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히로시마까지 연결되는 게이비센이 분기되게 됩니다. 서일본의 최대 적자 노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서일본이 계속 이거 없애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한번 꼭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슬슬 오카야마현과 도토리현의 경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분수계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카야마현에서는 타카하시강을 거슬러 올라왔지만 도토리현으로 넘어가게 되면 히도강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터널을 지나면 도토리현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이런 산골에서도 변홍차는 이루어지고 있네요. 열차는 내우역에 접근하기 이전에 특이한 시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력 발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일본의 추고쿠 지방의 산지에서 존재하는 특이한 발전 방식인데요. 앞에 단순히 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차의 위치는 계곡이고 저 위쪽은 해발 400에서 한 500m 정도의 준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마을도 있고요. 하지만 큰 하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강이나 대형 댐을 건설할 만한 급경사 지역이 적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물을 여기저기에서 모아서 계곡에 있는 여기로 떨어뜨려 발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이야 거대한 송전탑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곳까지 전기를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발전소입니다. 네오역에 접근하게 되는데요. 네오역 근처에는 야쿠모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 명소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있네요. 야쿠모 같은 경우에는 아마 특급 열차 중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찍는 열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쿠비센에는 촬영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오역을 지나면 다음 정차역인 도토리현의 요나고역입니다. 열차가 커브를 트니까 앞에 있는 다이슨의 옆모습을 왼쪽 차창에서 잠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평지로 내려왔네요. 아까 잠깐 보였던 다이센의 정면의 모습을 오른쪽 차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열차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이혼센과 만나게 됩니다. 요나고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쿠라요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탑승기라기보다는 쿠라요시에서 찍은 여행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